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오후 1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주 법정에 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소되는 혐의가 늘어날수록 법정에 나가는 횟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총선 준비를 하고 총선을 치를지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유동규가 같은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공방전을 벌일 때 어떤 평가 또 어떤 소신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하고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로 공방전을 하면은 하나하나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려면 기억력이 비상해야 됩니다. 과거에 거짓말한 것과 서로 연결된 거짓말을 해야지 그 거짓말을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것과 배치되는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속성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4개의 거짓말을 하고 4개의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8개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거짓말이 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산이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 즈음에 인터뷰에서 거짓의 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 게 사실은 거짓의 산이었죠. 그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사실을 찾아내려면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오늘 재판에서는 김문기 씨를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가지고 주로 공방전을 펼칠 것 같은데 아주 이재명 대표가 궁색해질 겁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인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은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려면은 선거자금, 대선자금 400원 이상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합니다. 물론 출마도 못하게 되죠. 오늘 공방전에서 이재명 씨는 거짓말을 해도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에 해당하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동규가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으면 그 위정죄가 돼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정죄 처벌이 좀 약한 편이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했는데 기다리던 기자들이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요트에 따로 탔다고 유동규 씨가 주장했다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 때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지만 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씨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법정 대면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는 또 지난 30일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고 했네요. 이것도 참 기구한 인연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여기서 전 특검은 뭐냐 하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의미합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켰죠. 그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50억 클럽, 50억을 김만배 등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는 약속을 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뭉뚱그려 50억 클럽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를 몰락시켰다.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된 건지 해가지고 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상 만사가 정말 세옹지마라고 하더니 한국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가지고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자신과 김문기, 이재명 이 셋이서 골프를 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호주 출장 때 김문기 씨, 시장 의전 비서 A씨 등 3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 바다 낚시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사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 씨인지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에 대해서 김문기 씨가 2명만 탈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당시 시장을 보자 했다.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미래신도시 사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 대표의 이 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과 함께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지만은 수사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유동규 씨는 의리를 지킨다고 이재명, 정진상, 김용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해 11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 측 최고위 인물로 기소가 됐습니다. 방패 역할을 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7월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유동규 씨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라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 저는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꼈다. 배신감일 수도 있다. 이제는 사실만 갖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러나 사실은 밝혀야 한다. 라고 했는데 특히 이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문기 씨의 자살은 참 애처로운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양심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로 수사가 시작되고 하니까 자신이 코너로 몰리고 아무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어떤 고독감, 특히 주역인 이재명이
자신은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은 아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버리니까 김문기 씨는 고립무원의 아마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붙들 것이 있으면은 또는 붙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이 그 책임을 아래로 내려버리니까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대선 기간이니까 정권도 봐주지도 않고 하면은 배신감 플러스 외로움, 이게 극단적 선택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난 모른다 라고 한 것이 김문기 씨 가족뿐만 아니라 유동규 씨가 감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배신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신하는 걸 주로 이야기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배신했을 때 아랫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느냐 하는 것도 아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